습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습도. 습도가 뭐니? 오늘 같은 날 습도가 어때? 맞아요. 습도가 낮아. 습도가 높다, 낮다 그렇게 표현하나? 되나? 네? 어? 오늘 습도가 낮아. 습도가 크다, 작다라고 해. 습도가 높다, 낮다 해. 습도 같다? 응, 맞아. 그게 맞는 표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습도가 낮지. 언제 습도가 높니? 비올 때. 비올 때, 여름에 장마철이나 엊그저께처럼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즉, 습도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우리는 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습해. 공기 중에 뭐가 많다? 물이 많다. 습도가 낮다? 바꿔 말하면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랬었을 때 습도는 두 가지. 상대 습도하고 절대 습도 두 가지 형태의 습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절대 습도 보자. 절대 습도는 공기의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으로, 절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당연한 거지.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절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습도는 높겠습니다. 오늘의 습도는 낮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에서 말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습도는 거의 쓸 일은 우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 평상시 습도가 낮다 높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상대적인 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습도, 일반적인 습도를 나타내는 것, 이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야. 자,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 습도 %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금 A 상태. 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A 상태,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지금 A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네. 요때에 상대 습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온도가 얼마야? 25도에 요때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뭐야? 그대로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닿는 여기 수치를 읽으면 되겠지. 얼마인데? 20g/kg이야. 요게 뭐야? A 공기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A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은 뭐니? 그대로 이쪽으로 가야지. 맞니? 현재 수증기량은 10.6g/kg이야. 뭐분의 뭐라고 했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야. 그러니까 20분의 10.6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와? 53%가 나오게 된다. 됐니? 그래프 놓고 현재 상대 습도가 얼마냐라고 나오게 되면 뭐만 찾으면 돼? 근데 위로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는 점의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A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할 수 있다. 됐니? 어렵지 않지?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놓은 여기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선생님 점 찍어놓은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선생님 점 찍어놓은 데 있지? 윤서야, 점 찍어놓은 데 포화 수증기 양이 얼마야? 10.6이래.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거기 와. 10.6. 거기다 얼마 곱해주면? 100 곱해주래. 이래다 100 곱해주면 얼마야? 100이지. 이때의 상대 습도는 100%가 될 거야. 즉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여기 있든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면 상대 습도는 뭐가 된다? 100%가 된다. 듣지 말고. 졸려? 아니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저는 학원 갔다 와요. 학원 하나 다녀온 지 지금. 이게 마지막 학원일 거잖아. 오늘이. 오늘 마지막. 얼마나 기뻐. 이거 끝나면 이제 놀 수 있잖아. 아닌가? 또 스터디 카페 가나? 수영. 공부? 확인해? 저예요.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상대 습도가 얼마다? 100%다라는 거야. 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됐니?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야.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야.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 해주면 상대 습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수치가 상대 습도가 100이 되겠지.
이런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잖아.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다는 얘기 헷갈려서 그래.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지게 되면 상대 습도가 변하게 된다.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을 때 이 상대 습도도 변하게 된다. 자, 먼저 보자. 기온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응? 그랬었을 때 요거 보자.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보자. 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가와 나, 이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잘 기억해야 돼. 여기 기온이 일정하다? 그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표현이야. 알겠어?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기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크기로 표현을 해서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어. 왼쪽에 동그라미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기온이 같은 거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여기 봐봐. 실제 갖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고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그럼 어디가 습도가 높니? 얘가 더 많잖아. 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어떠니? 상대 습도가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온이 같을 때. 기온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 습도는 먼저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크다? 상대 습도가 크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이번에는 기온이 낮을 때, 기온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자,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기온이 적어줘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야. 뭐냐면 여기 봅시다.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수증기량이 가나 똑같지. 그랬는데 여기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이 왼쪽은 이만큼이야.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어떠니? 크지? 포화 수증기량이 얘가 커. 그럼 온도가 어디가 높다라는 거야? 얘가 높다라는 거잖아. 온도가 높아. 즉 온도가 높고 낮을 때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온도가 낮으면 얘는 뭐니? 상대 습도가 크니 작니? 커요. 얘는 작아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봐야 돼. 기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이 뭐가 커지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먼저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 습도 증가를 하게 되겠다.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면 뭐가 되니? 상대 습도는 감소가 돼. 언제? 기온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그에 반해서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데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하게 된다.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만 뒤에 나오는 구름 얘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뭐 구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내용을 하게 된다. 틀리더니. 먹고 살이 안 캔디 한번 먹었거든? 근데 그런 거 있는 건데. 그리고 얘네 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얘는 백진인데 이런 거 먼저.
자 봅시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우리가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하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는데 왼쪽 예를 보면 뭐가 일정하니?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겠고 포화 수증기량은 일정하게 됐지. 맞니? 얘가 일정하잖아. 포화 수증기량. 이 하얀색. 이게 일정을 하게 되고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니?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한다. 됐어? 이번에는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정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합니다. 얘가 일정하게 돼. 그랬더니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니? 증가를 했나? 낮아진 걸로 해? 뭐 낮아진 걸로 합시다. 자, 낮아졌다. 얘는 일정하고 얘는 낮아지니까 전체 이 상대 습도 값은 어떻게 되니? 맞아요. 됐어? 요거 관계 잘 기억을 해줘요. 어렵지? 어렵니? 이해돼? 이해는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어떻게 구름 생성하는데 요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니까 조금 더 기억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찾아보자. 상대 습도가 100%. 상대 습도가 100%는 어디라고 했어? 아까 여기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었을 때가 뭐야? 상대 습도가 100%라고 했으니까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지. 맞니? 윤서야 맞아?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거지. 즉 이렇게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는 포화 상태일 때를 말하게 된다. 잘 봐.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거지. 이 선 위에 있으면 포화 수증기량 얼마인데 2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 얼마인데 20이고 맞아? 그 포화 상태일 때 그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다 같은 얘기야. 얘나 그치? 그 다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의 온도가 같을 때 맞니? 같은 표현이야 얘도.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온도 15도 이슬점의 온도 얼마? 여기 닿았을 때가 이슬점이니까 15도 이슬점의 온도와 현재 기온이 같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겠다.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을 때 다 같은 일. 요게 이제 하나의 얘기를 다 어떠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냐, 이슬점의 온도로 볼 때냐, 아니면 수증기량을 볼 때냐, 불포하냐, 포하냐, 혹은 밑에 있느냐, 곡선 위에 있느냐, 그 위에 있느냐, 요 차이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지.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요 문제 나와. 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밀폐된 방 안에서의 상대 습도 변화. 자 여기를 밀폐를 시켜놨어. 밀폐를 시켜놓으면 자 잠깐오지? 잠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의 수증기 양이 바뀔까?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수증기가 없을 거라고. 즉 수증기량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밀폐된 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자 밀폐된 곳에서는 수증기의 유입이 없으므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야. 이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일정해. 밀폐된 방은. 그랬었을 때 난방을 할 거야.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기온을 올려주게 된 거지. 기온을 올려주는 건 뭐랑 같다라고 했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야. 밀폐된 방이니까 뭐니? 현재 실제 수증기량을 일정해. 가열을 했어. 난방을 했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돼.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니? 낮아지겠지. 됐어? 요거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요때 밀폐된 방에서 상대 습도를 변화시킬 때 얘 일정한 건 뭐야? 실제 수증기량. 요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밀폐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슬점의 온도도 바뀌지 않을 거다. 대신 증가하는 거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기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했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증가하는 건 기온,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는 건 뭐가 감소한다?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줘. 자, 이번 냉방을 할 거야. 기온이 하강해. 기온이 하강한다는 얘기는 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진다라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정해져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니? 증가하게 되겠지. 상대 습도가 높아져. 여기서 일정한 거 뭐야? 마찬가지로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 얘나 변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 방 안에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 다음 감소하는 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는 건 상대 습도가 되겠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어떻게 자, 그러면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요거야.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기온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고, 이슬점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거 문제 120%야. 120%. 무조건 나온다. 자, 맑은 날이야.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을 한번 보자. 기온이니까 여기 보면 0시부터 24시, 아침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언제 기온이 제일 높겠어? 2시. 12시에서 2시 사이가 기온이 제일 높겠고, 그 다음 새벽 6시가 기온이 제일 낮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기온이 한낮이 되면 가장 높고 다시 저녁쯤 되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될 거야. 맞니? 그래프 그렇게 돼 있어. 2시경 가장 높고 새벽 4시, 5시경 가장 낮아. 그랬을 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대 습도는 맑은 날이기 때문에 기온과 어떻게 반대로 나타난다. 자,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해. 왜? 맑은 날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를 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될 거니까 어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될 거야. 그 다음 이슬점 맑은 날이야.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변화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슬점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요 그래프 그대로 놓고 문제가 나올 거야. 기온이 언제? 가장 낮을 때 4, 5시경. 하루 중 가장 높을 때 15, 2시경. 상대 습도는 언제? 언제 가장 낮아? 14시. 기온이 높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을 때 기온이 낮은 4시, 5시경. 상대 습도가 이슬점은 이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언제? 맑은 날이라는 거야. 맑은 날. 자,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어려워.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다. 상대 습도가 높다, 기온이 낮다. 어? 맞아? 상대 습도가 낮다, 기온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맑은 날 이런데 그러면 비 오는 날 어떠냐는 거지. 비 오면.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겠지. 그럼 상대 습도가 높다라는 거지. 상대 습도가 높다.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봅시다. 맑은 날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그에 반해서 뭐니? 이 습도는 낮아지게 될 거라고. 그런데 비 오는 흐린 날 봅시다. 흐린 날은 약간 기온은 낮아지긴 할 건데 비슷해. 패턴 이렇게 될 건데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흐리니까 어떻게 돼? 이 습도도 약간 위쪽에서 형성이 돼. 여기 이렇게 옆에랑 이렇게 비교를 해. 그런데 볼까? 이슬점 보자. 아니 비 오는 날 봅시다.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돼? 이 습도가 월등히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기온은 낮아지는 현상. 자, 이슬점은 맑은 날이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흐린 날 약간 상승하다가 비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이슬점 높아진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잘 기억을 해둬. 보통은 여기에서 대부분 문제가 날 건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왜? 선생님 틀리라고. 응? 선생님 틀리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안개가 새벽에 잘 생기는 까다. 잘 생겨? 잘 생기는 까다. 우리 세종시가 뭐니? 안개의 도시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선생님 예전에 대전 오래 살았는데 저쪽 부여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했었어. 1년 반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거든. 꼭 여기 이마트 트레이드 이마트 있잖아. 그 옆에 길 건너에 보면 발전소 있고 꼭 여기만 오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은 안개가 꼈어. 보통 선생님 출근하는 시간이 그때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그때 막 지나가게 되니까 새벽에 많이 안개가 껴서 굉장히 위험했지. 선생님이 맨날 운전했어. 옆에 회사 사람도 타고. 나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은 운전 안 하고 나보다 낮은 직급의 애들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낀 선생님이 항상 운전을 했어. 1년 만에.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위험한 거야. 새벽에 6시, 7시. 왜 낮에는 안 생기고 새벽에 많이 생기느냐.
새벽에는 지표면이 냉각되어서 어떻게 돼? 기온이 낮아지게 돼. 낮아지면 기온이 낮다?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됐지. 그러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니? 높아지겠지.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응결이 잘 일어나면서 그 응결이 뭘로 나타나? 안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자, 오른쪽 문제 10번까지 다 풀어볼까? 구름도 해야 돼.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일단 32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30g/kg이래. 얼마? 포화 수증기량이 30이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인데? 15라는 거지. 곱하기 얼마 해주는데? 100 해주면 되겠지. 얼마야? 50%가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복사 이렇게 나왔어.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 자, 그러면 A 공기가 얘잖아. 얘 공기에 뭐부터 구해야 돼?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올라가면 되지. 그대로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과 곡선도 만나는 지점에 수증기량을 읽으면 될 거야. 그게 얼마야? 20g/kg이 될 거야. 지금 A 지점에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가 돼? 여기로 가야지. 됐어? 얘는 14.7 이렇게 계산하면 돼. 20분에 14.7 곱하기 100 해주면 뭐가 된다? 상대 습도가 나오게 된다. 자, A, B, C 중에 해당되는 공기를 고르래. 자, 뭐를 고르냐?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야. 자, 호경아,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표현이 뭐니? 상대 습도가 100%인 상대 습도가 100%이네. 그게 뭔데? B.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애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슬점하고 뭐가 같을 때? 이슬점의 온도와 현재 기온이 같을 때. B. 됐어?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는 뭐야 그럼? 호영아? 같은 얘기지. 얘랑 같은 얘기야.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공기 뭐야? 얘도 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A, B, 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를 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100% 누가 제일 크겠어? B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 A? 왜? A는 얼마인데? 20분에 얼마? 14.7 곱하기 100이 될 거고 C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 20분에 10.6 그렇지. 어디? 10.6 곱하기 100이니까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크. 상대 습도 C 이렇게 되겠지. B, A, C. 기온이 25도씨이고 이슬점이 5도씨인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하니? 호경아, 네. 이거 뭐야? 기온이 25도래. 그럼 어디 찾으면 돼? 기온이 25도. 여기지. 네. 몇 대? 이슬점이 5도씨인 공기의 상대 습도. 5.4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슬점이 오래. 자, 그러면 25도씨, 기온이 2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얼만데? 응? 자, 기온이 2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이리로 가. 읽으면 돼. 얼마? 20g/kg이 될 거야. 그만 찔러. 그 다음 5도씨일 때 이슬점이 5도씨인 공기 이때 되잖아. 이때에 수증기량이 얼만데? 이때 수증기량 얼마야? 여기나 이때 5.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00 해주면 되겠지. 그 대략 얼마 나와? 대략이 아니구나. 5 곱해주면 되겠네. 얼마 나오니? 27% 나오니? 됐어? 이렇게 구하면 돼. 윤서야 어떻게? 맞았어? 응.
어렵지 않지? 밀폐된 방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는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할 때,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지윤아? 난방을 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감소해.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일정하겠지. 수증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자,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들락날락 하지 않겠지. 출입이 없으니까 수증기량은 일정하게 될 거고, 포화 수증기량은 난방이니까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량도 어떻게 돼? 낮아져.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 기온, 이게 낮아요? 기온인데. 이게 기온인데.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져. 낮아지게 된다. 이거지. 자, 수증기량은 이렇게 일정을 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만큼의 포화 수증기량이었어. 기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된다. 됐어?